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쾰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파 16강도 조기에 확정지었고 리그에서도 우니온 베를린과 승점 2점 차이로 3위를 유지하는 등 선두권 경쟁을 꾸준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그동안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렸기에 주중 경기로 인한 주전들의 피로도는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도 측면 위주의 공격 패턴은 여전한데 이전 시즌은 대부분의 공격이 왼쪽에서 이루어졌다면 올 시즌은 우측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 모습입니다. 또한 리츠가 우측에 배치되면서 그리포와의 균형을 맞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수비 시에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에서부터 활동폭을 높이는 스타일이죠. 다만 활동량 기반의 팀이 그렇듯이 후반 실점 비중은 상당히 높은데 올 시즌 허용한 골 13개 중 9골을 후반에 실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팀의 전술이 오랜 기간 동안 입혀진 팀이라 조직적인 수비가 좋아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는 상위 전력의 미넨과 도르트문트 정도가 전부였을 만큼 프라이부르크의 조직적인 압박 시퀀스와 수비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쾰른은 부진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최근 3경기에서 패배 없이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실점 문제는 여전히 쾰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쾰른의 기조는 무한 압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90분 내내 강도 높은 압박을 유지하고 공격은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활용하는 타입인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과 체력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10월부터 실점률이 급작스럽게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대항전 생존을 위해 카인치 등 주력 멤버들을 상당히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보다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꾸준한 압박과 높은 압박 성공률로 꾸준히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호평할 수 있지만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경기 중반부터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음은 염두해야 합니다. 최근 쾰른이 압박 기조로 인한 부상자 속출과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가 조기에 유로파 16강을 확정짓고 이전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앞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쾰른의 공격력은 꽤 꾸준한 모습이기 때문에 득점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점 제어 능력이 떨어져 있어 승리까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승리를 예상하며 핸디슨까지 고려해봐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릴 대 스타드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릴은 리옹에게 패배하며 3연승에 좋은 흐름이 끊겼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유럽 대항전 진출 순위인 5위에 진입하고 순위를 유지하고 싶을 텐데 상대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릴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데이비드의 결정력도 이전에에 비하면 다소 나아진 상황입니다. 투톱 대신 데이비드를 원톱으로 기용하면서 데이비드의 장점인 오프더볼 능력을 살리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죠. 이전 경기에서는 무득점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유효 슈팅의 득점 기대치가 2골에 육박했을 정도로 슈팅의 날카로움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도 희망적인데 폰테가 이전 경기 카드 징계에서 돌아왔고 삼선 저지선 역할을 하는 안드레도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전 리옹전에서는 한 골로 실점을 억제하면서 후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레는 쾌조의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다소 고전하는 경기도 나오고 있으나 리그에서는 8월 31일 이후 패배 없이 쭉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렌의 공격력은 릴보다 더 좋다고 보여지는데 렌보다 리그 득점이 많은 팀은 현재 PSG 하나가 유일합니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빅찬스를 만들고 있고 페리에도 예상 득점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4-2를 주력으로 쓰는 팀이라 중원 숫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은 포진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확보와 공격 찬스 생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모습이죠.
다만 1위 올 시즌 4-2-3-1을 쓰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중앙 싸움에서 꽤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시즌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2무 2패로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승부에서는 1위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렌이 올 시즌 상위권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1위 중앙에 힘을 주고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4-2를 사용하는 렌에게 중앙 점유율 싸움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렌의 기세가 상당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승점 한 점을 서로 나눠 가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오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마르세유 대 리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순위도 어느새 5위까지 떨어졌고 6위인 모나코와 승점이 동률, 이번 경기에서 진다면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한 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공격진의 활약이 매우 실망스러운데 산체스도 10월 13일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공격에서는 그나마 꾸준히 득점이 나오고 있는 페이스지만 수비진의 문제가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후방은 최근 5경기 연속으로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이전 경기에서도 동점골이 필요한 토트넘이 공세적으로 나오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특유의 높은 라인이 공략당하면서 결국 극장골을 내주고 말았죠.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주지 않도록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나 뒷공간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리옹은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무승행진을 끄는과 함께 연승까지 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5위 마르세유와의 승점 차이가 4점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라 충분히 추격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부진하던 기간에도 득점력만큼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인상적인데 이전 시즌 많은 골을 넣었지만 결정력 문제가 있던 덴벨레와 달리 라카제트는 넣어주어야 할 골은 꾸준히 넣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파케타의 웨스트햄 이적으로 중앙에서 공을 풀어주는 선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쉬우나 언제라도 한 골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팀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300으로 전술을 바꾸었는데 안정을 찾아가며 성과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파케타의 이탈로 중앙 장악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후방의 선수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포백보다는 스리백을 더 많이 쓸 가능성이 있고 후방 안정감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옹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먼저 리옹은 300을 쓰면서 후방에 안정감이 생긴 상황이고 전방의 결정력도 이전 시즌보다는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마르세유의 공수 밸런스가 꽤 무너져 있고 특히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상당한 터라 최악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리옹이 최근 맞대결에서 마르세유에게 강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르세유가 계속되는 최악의 흐름을 이번 경기를 발판 삼아 반등할 여지가 상당히 높기에 조심스럽게 마르세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